안녕하세요, 채피디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TSC 중고 말하기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아마도 예전 영상에 제가 올린 게 두 개가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개괄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이번에는 차근차근 파트별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1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간 사이트는 TSC 중고 말하기 시험 YBM에서 주관을 하고 있죠. 그 사이트를 들어갔고요. 들어갔더니 이렇게 1파트 자기소개하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파트 같은 경우는 총 4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준은 상급에서 4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TSC 7파트까지 있는데 상급에서 4급이 나오려면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오늘은 1파트만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음 영상에서 그런 부분들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파트가 되는데요. 실제로 1파트는 평가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1파트 같은 경우는 첫인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준비를 하셔서 말하기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1파트는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여기 사이트에 소개된 녹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第一部分，自我介绍。在这部分考试中，你将听到4个简单的问句，请听到提示音之后开始回答。每道题的回答时间是10秒。下面开始提问。问题1：你叫什么名字？结束。问题2：请说出你的出生年月日。结束。问题3：你家有几口人？结束。问题4：你在什么地方工作？或者你在哪个学校上学？ 네, 여기까지 저희가 듣고 왔는데요. 총 4문제. 첫 번째가 이름이 뭐냐. 두 번째, 생년월일을 말해봐라. 세 번째,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냐. 뭐 구성원이라기보다는 몇 명 있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리고 어디에서 일하냐 혹은 어디 학교에 다니고 있냐라는 4가지 질문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TSC 준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말하기 시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러운 발음과 자연스러운 어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간혹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말하기 시험은 그냥 외워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외워서 하는 거는 맞겠죠. 외워서 하는 건 맞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발음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첫 번째 문제 다시 한번 요거 들어볼까요? 简单的问句，开始回答。每道题的回答时间是10秒。下面开始提问。问题1：你叫什么名字？ 네, 지금 나온 게你叫什么名字? 你叫什么名字? 우리가
중국어 발음을 전체적인 문장을 읽을 때 어디서 끊어서 읽고 어디에서 적절하게 자연스럽게 붙여서 말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간혹 말을 할 때 끊어 읽기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잘못 들었을 때 좀 어색한 경우가 많고, 아, 외워서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뚝뚝 끊어서 하면 또 이건 역시 좀 잘못된 학습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어려운 말이 적절하게, 적당히 라는 말인데요. 어렵죠. 적당히가 어디고 적절하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문장 你叫什么名字? 이름이 어떻게 되냐?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我叫 땡땡땡. 여기에서 적절하게 끊으면서 이어지는 연습이 좀 필요할 텐데요. 네가 你叫什么名字? 네가 주어가 되고 叫가 동사가 되고 뒤에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답변은 네가 워로 바꿔줘야 될 것 같고 叫는 동사 그대로 쓰시면 되고 그 뒤에 이름을 쓰시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다시 你叫什么名字?我叫屈正权. 이런 식으로만 하셔도 되고요. 혹은 중국어는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발음이지만 여러 한자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한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는 거죠. 我叫屈正权,镇定的镇,权力的权.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1파트 답변 시간은 10초가 되죠. 그렇다고 꽉꽉 채울 필요도 없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만 제대로 하시고 적절하게 끊으면서 적절하게 이어가는. 지금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디서 끊고 어디서 붙여서 무슨 말이냐. 이거는 차차 다음 영상에서도 소개 드릴 거고요. 제 유튜브를 보시면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영상을 몇 개 많진 않지만 찍었는데 분류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모르다가 분류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예를 들면 TSC는 TSC대로 중국 영화는 중국 영화대로. 그래서 요번에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TSC에 관련된 것을 보고자 하면 거기 카테고리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你叫什么名字? 사실은 니에서 살짝 끊고 叫에서 살짝 끊어서 읽는 거죠. 我叫屈正权,我叫屈正权. 빨리 읽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我叫屈正权 이게 하나의 덩어리가 될 수가 있겠지만 我에서 끊고 叫에서 끊고 屈正权에서 끊어지는 문장으로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또 한번 들어볼까요? 结束。问题名字结束。问题2，请说出你的出生年月日。 네, 두 번째 请说出你的出生年月日. 여기서 말하시는 성우분 여성분의 발음이 뭔가 방방 뛰는 명랑한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요. 请说出你的出生年月日. 저는 좀 빨리 읽었는데 당신의 出生年月日 출생 연월일을 말하라는 답변이 되겠죠. 제가 1번 문제에서 좀 짚고 안 넘어간 게 아까 답변할 때 我叫屈正权 요렇게도 되겠지만 어떤 분들은 我姓屈叫正权 이렇게 읽는 분들도 있는데요. 요거는 약간 호흡이 좀 느려지고 뚝뚝 끊어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름을 말씀하시고 넘어가도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답변은 我是屈正权 이래도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 질문을 했던 사람의 동사를 주목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방금 제가 질문했던 你叫什么名字 동사가 뭐예요? 叫죠. 그럼 叫로 대답을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하다는 거죠. 네, 2번 다시 넘어가면 出生年月日
출생 연월일을 말해라. 여러 가지 또 답변 형식이 있겠죠. 대답은 我是1982年1月1号 出生的. 시 더해용법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我出生于1982年1月1号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도 되겠고, 보통 두 가지 형식으로 많이 하시는데요. 시 더해용법을 쓰느냐, 我出生于 요거를 가지고 와서 쓰느냐, 그거는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디에서 끊고 어디서 적절하게 이어지느냐, 끊지만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애매한데, 끊지만 이어진다는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我是1982年1月1号 뚝뚝 끊어지죠. 我是1982年1月1号出生的. 네. 끊어지면서 말을 했지만 이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我是1982年我是1982年 여기서 살짝 끊어줘요. 1982年年1月1号出生的. 팍 끊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1982年1月1号出生的. 이게 아니라 1982年1月1号出生的. 그러면 우리가 끊어읽기를 어디에서 끊어줘야 되느냐? 我是 여기서 한번 끊어주는 거죠. 사실은 我에서 끊고 是에서도 끊는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 我是1982年 끊고 1月1号 끊고 出生的. 我是1982年1月1号出生的. 뚝뚝 끊어지는 느낌이 없이 하라는 거죠. 지금 제가 1파트를 얘기하지만 이거는 전체적인 2파트, 3파트, 4파트 갔을 때도 말하는 형식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된다는 게 핵심인 거죠. 세 번째 질문 들어볼게요.结束。问题3：你家有几口人？ 네, 세 번째 질문. 你家有几口人? 여기서 또 주목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목적어가 뭐냐 따져서 끊어읽기가 돼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你家有几口人? 你家有 이렇게 붙으면 주어와 동사가 붙었잖아요. 분명 지금 발음에서도 你家 끊고 여우가 됐어요. 你家有几口人? 你家有几口人?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대답도 我家有3口人 이러면 안 되고 我家 살짝 끊고 我家有 살짝 끊고. 우리가 또 삼성은 반삼성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중국어를 볼 때 삼성은 없다. 삼성이라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하오 이게 삼성인데, 중국어를 이제 말하게 될 때는 삼성처럼 하오 이렇게 말할 일은 거의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자기 소개하고 인사를 할 때 니하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학원에서나 배울 때 그런 식으로 배우겠지만, 그때는 성조를 배우기 위해서 그랬던 거지, 보통은 니하오 반삼성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올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살짝 밑으로 내리고 니하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반삼성. 그래서 우리는 삼성을 읽을 때 꼭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 한번 기억을 하시고, 여기서도 니자 여 할 때도 니자 여 그러면 뒤에가 이어지기가 힘들어요. 다시 해볼게요. 삼성처럼 니자 여 지口人 힘들죠. 니자 여 지口人 니자 삼성 일성 됐고 거기서 한번 끊어주고요. 니자 여 또 반삼성 끊고 지口人 지가 삼성 코가 삼성이니까 이성 삼성 이성 지口人 이성 삼성 이성. 你家有几口人? 我家有2口人. 끊어 읽지만 뭔가 붙어서 가게끔 부드럽게 가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빨리 읽더라도 끊어 읽기가 다 있어요. 我家有几口人? 你家有几口人? 이런 식으로 끊었지만 이어지는 느낌. 요기 매우 중요하다. 네, 네 번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해볼게요. 네 번째 마지막 질문. 结束。
问题4：你在什么地方工作？或者你在哪个学校上学？ 네, 요 네 번째 질문, 요 성우분도 좀 붙여서 말을 하셨는데, 你在什么地方工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은, 你在什么地方工作? 你, 거기서 한번 끊어줘야죠. 주어가 되고, 뒤에 동사, 목적어, 요런 형식이기 때문에, 你在什么地方工作? 我在三星公司工作. 요런 식으로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죠. 我在三星公司工作. 자연스럽지도 않고요. 뭔가, 좀 잘못됐다. 물론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죠. 없지만 이런 규칙을 가지고 말을 한다면 좀 더 자연스럽게 들리고 더 잘하는 것 같은 느낌, 제대로 배운 느낌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4개의 문장을 배웠는데요. 1파트 4문제. 핵심은 저희가 1파트 어떤 질문이 오고 어떻게 답변을 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할 때 그런 요령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을 오늘 이제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가 你叫什么名字? 대답은 我叫屈正权 이래도 되고 我姓屈叫正权 해도 되고 혹은 맨 앞에 했던 我叫屈正权镇定的镇权利的权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거는 적절하게 하시고 근데 뚝뚝 끊어진 我姓屈叫正权 이거는 좀 딱딱하잖아요. 듣기에도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我姓屈叫正权我叫屈正权 이게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런 식으로 2번도 답변 요령 2가지 물론 3가지가 답변 요령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말한 거는 是 더의 용법을 쓰는 경우가 있고 추성위 요거를 가지고 와서 하는 첫 번째 거로 하면 我是1981年1月1号出生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되고 세 번째 我家有2口人 혹은 我家有3口人 爸爸妈妈和我 역시 삼성은 반삼성으로 하라 그랬어요. 예를 드는 게 아니라 我家有3口人 爸爸妈妈和我 이게 아니라 和我 반삼성. 네 번째도 역시 你在什么地方工作 니에서 살짝 끊어주고 여기에서 我在三星公司在三星公司 요거가 전치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에서 전치사 끊고 목적어 동사가 들어가겠죠. 我在三星公司 근데 我랑 在랑 너무 뚝뚝 끊어지면 더 이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빨리 하면 我在三星公司工作 이렇게 읽어도 되겠지만 我在三星公司工作 이런 식으로 我在三星公司工作 요거는 좀 틀린 건 아니지만 연습과 나중에 적용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오늘 저희가 1파트 4문제 같이 좀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2파트 어떻게 준비를 하고 답변 요령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중국어 TSC 3급, 4급을 꼭 따야 된다. 단기간에 좀 따야겠다. 라는 분이 있으면요. 저기 오른쪽에 전화번호 나오죠?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유선으로 상담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블로그 여기 한번 들어오시면요. TSC 네, 이게 블로그 chinaji.co.kr로 들어오시면요. Q가 아니라 네, 들어오시면 차이나는 TSC라는 게시판에서 수강 후기라든가 수업 방식 그런 부분들이 소개됐고요. 저랑 같이 수업을 하신 분들은 좋은 점수를 다 얻으셨어요. 그거는 나중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기 위에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수업도 수업이지만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발음 교정 들어가야 되거든요. 각 단어에 대한 발음 교정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느낌을 잘 전달이 될 수 있게끔 하려면
잘하는 것처럼 좀 보여줘야 돼요.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잘하는 척이 더 중요하다. 왜냐면 단시간에 나의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잘하는 것처럼 보여주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목표가 3급이다, 4급이다, 그거에 따라서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오늘 1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아니면 네이버 검색에서 차이나지 중국어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채PD의 중고공장 치셔도 되고 TSC 동탄 기흥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셔도 제 블로그에 들어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효과를 받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누구와 공부를 하느냐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자연스러운 어감, 교정 매일매일 받으셔야 돼요.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정도 진행이 되지만 발음 교정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몇 번이고 교정을 받아서 예전과 다른 발음을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블로그 보시면 역시 발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들어볼까요? 마무리하기 전에 일단 발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소개를 좀 드릴게요. 원래는 지금 이제 마무리 짓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소개를 좀 드리다 보니까 발음 한번 들려드릴게요. 수업 2시간 후에 발음이 이랬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请说出你的出生年月日。我是1977年5月15号。 지금 발음을 들어보시면 뚝뚝 끊어지는 느낌도 있고 목소리도 처지고 그런 느낌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出你的出生年月日。我是19 지금도 我是1977年5月5号出生的 뭐 이런 식으로 77年5月15号出生的。 이랬던 학생이 저랑 수업을 6시간 받고 나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请介绍一下韩国的美丽的地方。在韩国最有名的地方是济州岛。 그렇죠. 딱 들어보시면 소름 끼치지 않아요? 저는 요거 딱 듣고 소름 끼쳐갖고 같은 사람인가? 네, 같은 사람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부터 달라졌고요. 적절하게 쭉쭉 나가요. 쭉쭉 나가고 적절한 구간에서 끊고 그 끊어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济州岛是一个美丽的海岛。 역시 여기에서도 반삼성했죠. 하이다. 济州岛的柑橘、石头爷爷、海女都很有名。 다시 한번 그 전 거 들어볼게요. 请说出你的出生年月日。 그쵸? 완전 차이점을 잘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강사들과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잘하게끔 잘하는 척 만들어주는 게 강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TSC 말하기 시험에서는 자연스러운 어감 그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머지 부분들은요 사실 유형이나 그런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발음 교정을 누구나 해드리지는 못해요. 네, 일단은 오늘 좀 말이 많아졌는데요. 1파트 자기소개하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채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